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수를 보면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세상엔 공짜가 없다.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상 유례가 없는 돈을 폈는데 결국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앞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가의 위치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장을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지금부터 투게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요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결국은 오고야 말았죠. 지금 지난주에 2번 정도 깼는데요. 자, 지금도 방금 우리 사회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2425 여기를 살짝 깨고 내려와 버렸죠. 살짝 깨고 내려간 저점 이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깨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조정받는 스타일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지금은 2023년도 항상 제가 여러분께 비유법을 많이 쓰죠. 지금의 아파트의 위치를 보면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원래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기가 좋던지 아니면 금리가 떨어져서 초저금리가 되든지 이래야 장이 확 불붙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불붙는 장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뜨는 요 장이라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조정받는 스타일이 좀 달라진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지노선은 무엇이 있는가? 요걸 또 우리가 알아야 매매할 때 그걸 신경 써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요 마지노선이 있는데 요건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항상 제 강의는 Y가 있죠. 제가 저희 수강생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만 투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들도 앞으로 투자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찍으면서 투자하는 걸 그대로 가르쳐줄 셈이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또 매매하면서 공부하는 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요 마지노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올해 꼭 잊지 말아야 될 지수가 하나가 있다 그랬죠. 229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300이죠. 그럼 현재 주가 유치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월요일 주가가 빠져내려온다. 그럼 몇 번 더 밑으로 가면 또다시 소위 말하여 과매도 국면에 들어오거든요. 과매도 국면에 들어갈 때 얘가 배팅을 쏘는 자리는 몇 군데가 있냐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이 장이 작년 6월 달에 2332 그리고 9월 달에 2155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2236 그래도 이 세 개의 저점을 우리가 그래도 다 공략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간다면 이건 단순하게 행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거죠. 이 알고 투자는 과매도의 배팅 자리 요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겠습니다. 위에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지금 이 장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괴를 같이 하는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최수적으로 돌지는 않았다. 이걸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뒷구 턴이 나와줘야 되는데 즉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내려갈 때는 한편으로는 또 한번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제가 항상 공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올라갈 때 하나도 못 보셨어도 진정한 장세의 찬스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가바닥과 진바닥을 얘기했습니다.
이 장이 저희가 3번 베팅했어도 이건 다 가바닥권 때 베팅이지 진바닥 베팅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 또 우리는 노려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속도 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역시 이번에 장은 또다시 위에 상단에 코스피 기준으로 2,500에서 지금 장세가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우리가 올라갈 때 여기는 위에 꼭 알아놓으시죠. 이걸 음이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이선은 올라갈 때 어딘가가 저항이 되는 자리고 밑으로 갈 때는 밑에서 지지가 되는 자리를 우리가 음이선이다라고 그러죠. 올라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야, 혹시 위에 이동평선 없니? 240 이동평선에 놓여져 있죠. 이게 지금 저항선 역할이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이동평선,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 이평선 기울기에 따라 그래서 240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라갈 때 직전 고점 없니? 예, 직전 고점에서 앞에 여기 직전 고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둘 맞고 있고 세 번째, 야, 심리적으로 부담 가능성이 없니? 했을 때 우리가 100폰드 단위의 심선이 있었죠. 그게 바로 2,500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2,500선은 이 세 개가 다 겹치죠. 여기 240선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직전 고점도 2,500이 있고 심의선도 2,500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는 2,425를 깨고 내려갔어요. 직전 저점이죠. 살짝 걸쳤죠. 여기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보시죠. 예를 보면 여기 매도 올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생명선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매할 때 우리가 지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와 20이거든요. 그중에 메인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20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여기처럼 20선 아래에 있을 때 이럴 때 매도 올킬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요 20선 아래에 있으면서 매도 올킬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른쪽 그림을 주목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 직전 저점 이렇게 만약에 2,425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골드담에 대두를 났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 중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방은 쉽게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찐꽁 빵꽁 뭐 대코 모코 뭐 제가 여러분이 어느 표현이 더 와닿을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중방은 방향이 중립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방이다 그러는데 이때는 만약에 여기를 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좀 더 많이 빠졌을 뿐이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돌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 여기를 돌파했을 때 진짜 무서운 돌파는 뭐냐면 N자형 그다음에 역N자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를 돌파거나 깰 때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라는 게 뭐냐면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요게 위에 있는 게 요게 30분봉에서는 240선이거든요. 요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일봉에서 21선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뒤에 연장된 거 빼면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는 30분 봉으로는 12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5일은 30분 봉에 60선과 궤적이 같고 그다음에 20선은 30분 봉에 240선과 궤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20선인데 요게 2선이거든요. 요 생명선 20선을 깨고 내려갈 때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위치를 한번 가만히 보시죠. 여기 지금 위치를 보시면 요 녹색 선이 이렇게 역N자죠. 이렇게. 그러면 중방이라고 안 해요. 사회자님 이거 뭐라고 하죠? 하방. 예, 저걸 하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그래요. 올라갈 때 이렇게 제가 뒷구턴 지금 얘가 종합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내구서 뒷구턴 우리가 왜 체력장 할 때 보면 다다다 다니는데 왜 모래판을 뒷구턴 하잖아요. 우리가 농구 공을 쏠 때도 이렇게 던진 사람 없죠. 이렇게 뒷구턴.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칠 때 이렇게 그냥 안 치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뒷구턴 이렇게 하듯이 뭔가 뒷구턴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와서 아직 얘는 진바닥의 골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IMP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깨고 있냐면 얘가 역N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모양이 안 좋은 거죠. 여기도 보면 근데 여기 60선에 대해서 여기 빨간 20선을 보면 얘도 또 이렇게 역N자죠. 이렇게. 그럼 얘는 진짜 내려가면 이건 진짜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깨더라도 이게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게 위에 있다 이렇게 깰 때 이거 깨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과매도다.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하바로 깰 때는 진짜 깨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올라갈 때 뭐 지금 아침에도 이 방송 듣고 계시지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베팅했던 것이 그 2차 전지 섹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에코프로임이라든지 뭐 나노신소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종목, LNF라든지 많은 종목을 했는데 그 중에서 탄력도가 약한 종목은 종합이 약하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종목이 나빠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조금 줄였다가 다시 매매하는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은 항상 종합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거 진짜 뭐 가까다가 이 제목 참 잘 듣더라고요. 뭐 자식한테 뭐 물려줄 주식 그러는데 저는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 버는 매매 노하우, 고기 잡는 기술. 그중 하나가 뭐냐면 종합을 종합이라 부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종합을 종합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뭐 종합이 나빠도 뭐 얼마든지 주식만 잘 고르면 되죠.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종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만침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들어왔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아니면 최근에 AI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을 하는데 거기다가 몰빵 치시는 분 계시겠어요? 쏴봤자 일부, 다른 건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항상 종합을 생각할 때는 시가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각각 서두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직전 저점을 깨고 들어갔으면은 도대체 여기서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할 때 아까 제가 뒷구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장을 보면 제가 이런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장이 위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그림을 보면은 이 푸른 잔디 위에 붉은 악마들이 여기 열심히 뛰어놀 때 이럴 때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붉은 악마가 이 잔디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내려갔던 장이 내려간 장이다라는 말씀이었죠. 가끔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진짜 딱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트가 맞습니까? 하는데 이건 차트가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렇게 좀 밀어내지 말고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인 다음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그림이고 파동론이거든요. 그죠?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누가 전문으로 하는 거죠. 이걸 파동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식을 분석할 때 하나의 학문으로도 인정받은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파동론의 모습이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장이 얘가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 그동안에 저항사 역할을 했던 얘를 자꾸만 올라갔다가 실패하잖아요. 뭐냐면 여길 뒷구턴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 뒷구턴일 때 얘가 저점을 깨도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마진선은 뭐냐면 실제 중요한 마진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무슨 선이죠? 아까 녹색 잔디. 그렇습니다. 내가 요번 주에 봐야 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라인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저점을 깨면 나타나는 게 예전에 우리가 환율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였잖아요. 이렇게 환율했을 때 여기 1400위원이 깨져 내려갔을 때 순간 환율 확 빠졌을 때 뭐가 가파른 조정을 주냐면 5일선이 저점을 깨버리면 20이 확 가격상의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 것은 이게 기간상의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야 상승 파동인데 이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기간상의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51%가 돼버리는 겁니다. 얘가 저점을 안 깨고 옆으로 기었을 때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51%가 되는데 이게 여기 깨고 내려가면 얘는 가격상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장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앞에 2155를 깨고 내려간다 이런 관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딘가 여기가 바닥이구나 할 때는 이 바닥을 앞에다 하나 두고 뒤에서 뒷구턴이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저희가 바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의 3단 과정은 항상 급락, 그 다음에 급등, 그 다음에 완만, 그죠? 턴. 완만 턴. 이게 바닥을 찍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급등을 줬다 급등을 줘봤자 이건 1대1의 과정이거든요. 완만 턴을 줘야 이게 매수가 이기는 타임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완만하길 바랬는데 이게 완만하면 저점을 지켜줘야 이 현상이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근데 얘가 저점 밑경을 하면 또다시 얘는 급등 다음에 또 이게 급락이 돼버리니까 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 60선이라는 점에서 얘가 기간 조정을 주기 위한 마진선은 바로 60선이구나. 뭐 이장이 뭐 붕괴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간 조정에 줄 때 그 마지노선은 실제로 여기 이게 녹색 잔디니까 이걸 밟고 터놔야 되는데 요게 깨지면 얘는 여전히 힘들구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don't worry,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현재 주가 위치고요. 얘가 다시 또 내려가봤자 뭐가 되냐면 그렇지, 중방이 되죠. 중방이 되면 얘가 그러니까 중방 직고 매도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중방 직저 매수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휴일날 여러분들 미국 증시 빠졌다고 휴일 기분 잡치지 마시고요. 식사 제대로 하시고요. 거듭 얘기지만 전 여태까지 여러분께 이걸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께 틀려드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누차겠던 대로 제가 얘기 많이 하죠. 이 장에 저희가 3번 바닥쯤에 들어갔어도 소위 이 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닥터둠들과 괴를 같이 하는 건 한 얘기도 한 10번 한 것 같습니다. 괴를 같이 하는 것은 지금 이 장이 추세적으로 돈 건 아니다. 단지 많이 빠져서 돌아났는데 이게 원래 주가가 가야 되는 본질적인 그 근거, 그거는 금리가 똥금리를 때리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오는 것은 봄에 대한 장세거든요. 소위 유동성은 동반한 그런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못 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얘는 요게 올라간 다음에 급등 다음에 완만한 턴에 기간 조정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봤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 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전체적인 장세 흐름이 뭐 얘가 올해 농사가 아닙니다. 올해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회피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장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고장난 여티처럼 무조건 장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 내내 오죽하면 여기 우리 사회자랑 얘기할 때 이 장이 지금 반등을 줘도 이건 아직까지 아닌데 뭐부터 얘기할까요? 라고 항상 제가 잠을 구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먼저 할까요? 나쁜 것부터 얘기할까요? 그럴 때 추세와 파동은 상승인데 추세는 하락이다. 이때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여기서부터는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약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밑으로 갔을 땐 또다시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자리가 2군데가 온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 지금 왜 이렇게 내려가니? 이 이유를 알아야 처방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 오늘은 미국을 먼저 들이대겠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자, 이 그림, 요번에 올라갈 때 미국은 제가 저항선이 4,100선부터 4,300선 사이는 저항선이 있다는 게 이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걸 부요음이라고 그래요. 부요음일 땐 주가가 곧장 못 가요. 이게 중박의 대표적.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는 돌파봤자 돌파가 아니에요. 항상 완만한 턴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4,100부터 4,300 아주 뭐 외웠을 겁니다.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유튜브 할 때 열심히 옆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제가 뭘 배워야 된다 생각해서 유튜브나 이걸 본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옆에 이렇게 댓글 있으면 참 밑에 자막이나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마 여기 4,100부터 4,300 넥라인에서 걸린다. 저 위는 4,600에서 제가 한번 때려드린 기억이 있었죠. 여기가 계속해서 저항세 모양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꽤 됐죠. 한 6일째네요. 매도 올킬이. 그죠? 화면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5도 깨고 20도 깬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발의 방향. 얘가 이미 얘는 월초 대비 발의 방향이 위에서 내리누르고 있죠. 우리가 이걸 소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지워 있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가 이렇게 여기 이제 매수의 올킬을 하면 여기 뭐냐면 주가가 5일보다도 위에 있고 20보다도 위에 있는 매수의 올킬. 얘가 거꾸로 이게 매수의 올킬 구간. 이게 올라갈 때는 매수의 올킬이거든요. 매수의 올킬 구간을 쓰면서 월초 대비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때는 공격적으로 베팅을 쏴야 됩니다. 근데 얘처럼 얘가 월초 아래 있고 5R10 아래일 때는
조금 장이 거시기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약간 호흡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무슨 뭐 PR 18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얘도 주가 위치를 보면 내려가더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2022년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항상 일단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을 주면 무슨 짓든 간에 합니다. 우리가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 보면 저 꼭대기에서 꺾을 때 20쌍봉 이럴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드렸죠. SQQQ로 해지를 해드렸다고 3x 인버스로. 여기도 저희가 작게나마 또 뭐 PSQ라든지 이런 걸로 미국 같은 경우도 살짝 해지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미국 투자하는 분들은 낫습니다. 요 근래.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주가가 올라가다 살짝 조정받지만 거꾸로 뭐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부담스럽지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다만 내가 매매할 때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5와 10보다 아래 있구나. 매도 올킬이구나. 요 공식은 5와 20입니다. 그냥 5와 10보다 아래 있는데 월초 아래야? 그럼 내가 좀 해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돈 버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수강생들 믿습니다. 어제 만약에 저희 수강생이 눈 뜨고 있었으면 장이 폭락한 자리에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여러분께도 공개했던 겁니다. 자, 한 장의 그림을 여러분들 하나의 스틸컷으로 가져가셔봤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항상 빅 이벤트 갔을 때 이 장이 어느 방향 움직이냐 할 때는 몇 분봉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30. 그렇죠. 30분봉 우평에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밑으로 훅 빠지죠. 그럼 매도 때리고 수익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는 게 먼저죠. 주식은. 반드시 올라가야 우리가 계속 주가 올라가길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교감과 부교감,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안 이뤄서 그래요. 우리는 주식을 먼저 사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우리는 이익이 나오잖아요. 만약 우리가 양쪽이 균형을 이룬다면 그러니까 매수도 먼저 하는 능력이 있지만 어떨 때는 매도도 같이 하는 능력이 있다면 내려가도 돈을 버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건 제가 항상 그래요. 한쪽 팔로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유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도 사면, 그러니까 사서 올라가야지만 먹는 장이니까 뭐가 올라가야만 비중을 두고 있지 뭐가 내려가야는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매도의 기준은 남으면 팔고 믿지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내내 1년 동안 받을 때 계속 고장난 여치처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중국보다 나쁘고 깡통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싫어하십니다. 거기다가 그냥 악성 댓글이 안 달면 참 다행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특히 이제 3월 달에 3월 22일이잖아요. 20일, 22니까 20일 날 또 여긴 빅 이벤트가 있잖아. 이때 이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거죠.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PCE 발표가 될 때 이게 지금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2시인데 이미 얘는 지금 주가가 30억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오늘 내려가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뭐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했지. 어떤 제가 이렇게 파생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옆에다가 선물이나 아니면 콜이나 풋옵션 갖고 그걸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제대로 했을 때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 이미 매수 유전자는 있사오니 매도 유전자. 내가 이제 중요해.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월요일 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급등도 줄 수 있고 급락을 줄 수 있어. 급등을 줄 때 놔둬도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돈을 버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빠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런 모양을 볼 때 내가 약간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한번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마음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런 마음을 해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 할 때 이렇게 35 혹은 번개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10시 반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내려갔느냐라는 겁니다. 얘가 저희 삼겹살입니다. 뭐가 삼겹살일까? 한번 보시죠. 또다시 PCE 물가가 예상 밖으로 급등을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물가 얘기할 때 CPI 얘기하죠. 이게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그죠? 그 다음에 CPI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사회자분. PPI. PPI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PCE. 예, PC가 나왔습니다. 3겹이죠. 3연타로 아직까지 물가는 만만치 않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뭘 봤냐면
그래 서비스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뭐 임금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또 다시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제는 다시 상품 쪽 이쪽도 이거 만만찮아 뭐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아까도 얘기했죠. 2020년 3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얘가 튕겨서 올라갈 때 금리는 제로 금리였고 여기다가 양적 완화에다가 그다음에 회사채 매입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이때는 굉장히 해피했었는데 그 후유증이 결국 재작년 6월 25일 날 3,316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물가는 잡힐 듯 전 제 기억에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를 했던 것이 이 앞에 기억이 어디가 나냐 그러면은 바로 빅쇼트 아시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질 때 그 이전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16번인가 이 금리를 매번 올릴 때 이때 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린 다음에 문제는 그로부터 2006년까지 2006년 6월 달에 금리 마감하고 리먼 사태가 2008년도 터졌잖아요. 전 사실 한편으로 이런 걱정은 됩니다. 이게 물가 이렇게 안 잡히니까 연준은 또다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후유증도 결국 어디서 나타내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내가 뒤돌아보고 공부하고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수강생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하고 매매합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합이라 부르지 마라. 종합은 시가총액이다. 종합이 내려간 조짐을 보여주거나 OI10을 동시에 깨고 그랬을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해치하면서 보여주기라도 좀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의견을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JP의 소위 다이먼 회장입니다. 자, 여기 뭐라 하냐면 연준이 인플레를 통제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통제하는데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나온 게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사람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작년에 보면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내지 10개월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했고 작년 12월에도 올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다 그랬는데 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미국이 뭐 요새는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이다 모린이 나올 정도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직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올리는 이 현상이 이거에 대한 효과가 아직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3월 달, 곧바로 3월 달이네요. 이제 이것이 늦어도 3월 달부터 6월 달 여기서부터는 조금씩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이런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지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직은 좀 더 시장을 더 끌고 내려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부담스러운 것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연준의 의사록을 처음에 공개했는데 부담스러운 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일부 50pp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PC를 보면서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50pp를 주장할 수 있겠죠. 특히 3월 달에 특히 옵션 같은 거 미리 3월 달까지 좀 배워놓으셔서 이때 또 양매수도 고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점도표가 나오죠. 지금 점도표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 시장이 그동안에 끌고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물가가 다소 좀 안정되지 않겠어?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갖다가 좀 멈추지 않겠어라고 해서 장을 끌고 올라갔는데 이 재료가 점점 소멸되어 가니까 지금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현재 팩트체크부터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문제가 있죠. 아까도 했던 대로. 그렇다고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올리다 보면 뒤에 가서 뭐가 망가지냐면 경기가 망가지죠. 그게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지금 하는 총재가 한 얘기가 있죠. 하는 총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하는 총재 얘기는 더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자,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께는 달러를 매도를 때려들었고, 그래서 여기 위치가 3월 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대대만 줬지 그게 안 좋거든요. 여기서부터 얘가 지금 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럼 얘가 올라가다 꺾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자 해제예요. 이게 내려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해서 지금 이 장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끌어올렸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부분들,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현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밀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현재의 주가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긍정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약간씩 엎어진 거죠. 그다음에 역시 장을 끌고 올라갔던 것이 바로 과매도 국면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주가 위치상. 그래서 여기가 바로 6월이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6월이었고 여기가 일본이 6월, 여기가 9월, 여기가 12월. 그렇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때부터는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인 재료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자율적인 재료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기는 조금 힘들고요. 먼저 물가가 좀 잡히면서 금리를 긴축 쪽에서 좀 둔화시킬 것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지금 미국의 경기가 강한 건 맞고 부정적으로 봤던 다이먼드 회장까지도 이게 약간 발을 빼면서 미국의 경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도 이게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굿 이즈 배드고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한다면 살짝 미국의 경기도 어쩌면 하반기 정도를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찬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장을 포기할 수 없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잠정치 2.9에서 지금 0.2%가 하향 조정돼서 0.1을 기록했다라고 이게 나오죠. 조금씩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꺾어줘도 미국의 고용은 쉽게 안 꺾어진다 하면서 뭐 리쇼링 문제, IRA 문제, 그다음에 반이민 정책 문제,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돈들을 꽂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쉽게 일터에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들, 기타 등등을 얘기하면서 고용은 쉽게 꺾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올해 얘들이 한 상반기까지 여전히 돈 쓸 게 많이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는데 살짝씩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전부 다 노랜딩 쪽을 얘기하고 있고 그쪽만 쳐다보고 있지만 결국은 노랜딩을 가지고 흘러갈 수는 없지 않겠나는 기대감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는 총재가 결국은 그동안 연속적으로 금리 올리다가 드디어 우리는 멈췄습니다. 보시죠.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이건 사실 말하기 다른 건데 우리가 어떤 가던 길을 갈 때 안개가 가득하면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있지는 않죠. 안개가 가득하면 뭐 비상등을 켜놓고도 조금씩은 가죠. 그래서 이것도 좀 찬반 이거 이렇게 되면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올릴 텐데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자극받는 거 아니야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이제는 한은에서 드디어 물가만 본 게 아니라 경기 쪽도 보기 시작했구나 해서 긍정적으로 본 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사회자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 보면 금리가 자꾸만 올라가면 좋지 않죠. 어쨌든 한은이 바뀌고 있구나. 이제는 경기도 들여다보기 시작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지금 현재 찐꽁빵꽁 중입니다. 다만 얘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실제로 대응하는 전략일 때 결자 해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올라갈 때 매수였으면 얘가 이 아래로 갈 때는 내가 리스크 관리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 매수고 얘는 내려갔으니까 얘가 결자 해지로 얘는 매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나는 다시
주식을 제대로 사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얘는 일단 내려가도 반드시 뜹니다. 그때 나한테 두 가지 비팅 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가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게 중방이잖아요. 골드에서 벌어놨으면 반드시 뜹니다. 이게 내려갈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긴 매도지만 이게 내려가다가 뜨지 않을 것을 1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약자가 다 터지더라도 얘는 또 다시 내려가 다시 뜰 때 다만 큰 찬스는 결자해지. 다시 일선 위에 올라갔을 때 얘는 다시 배팅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기간 주종, 얘가 급락급단 발구턴, 뒷구턴 나오려면 마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60선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되겠죠. 아직 여기는 그건 아니죠. 여기도 여기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낫죠. 얘가 여기를 지켜주기에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번 달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낫습니다. 다만 얘가 가다가 멈춘 건 왜 멈춘지 아시죠? 2차 전지 섹터가 강이 올라가다가 이놈이 약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쪽에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올라가다 약간 주춤거리지만 얘는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쪽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얘가 이렇게 데드만 주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근데 얘는 여기에 이게 역N자, 뒷구턴이 밑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도 역N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밑으로 깨고 나가면 결국 이것은 하방이구나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면 코스닥도 이쪽이 하방이죠. 얘가 항상 이렇게 노하우를 중방으로 얘가 깨고 나가면 올라갈 때는 항상 일정 부분은 이렇게 때려놓는 습관이 여기는 아니네요.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때려놓는 습관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녹색이 아직까지 역N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이쪽이 먼저 반동을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픽처의 그림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의 장이 2022년도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2021년도 6월 달입니다. 여기 작년 12월이면 얘가 18개월입니다. 우리나라 사이클은 올라갈 땐 기본이 평균 31개월이고 내려갈 때는 이게 위에서부터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게 1년 반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럼 얘가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매도를 친 사람이 있잖아. 그럼 너희 공매도로 너무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내려갈게 라는 그 마인드와 그럼 얘가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과매도 때문에 올라는 가는데 얘가 본격적으로 가주려면 그러니까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리바운드 되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얘가 날아가려면 누군가가 공을 차줘야 되잖아요. 이 차주는 걸 이걸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 모멘텀은 죽었다 해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똥금리 가든지 경기가 좋아지든지. 지금 한해서 금리 인상을 멈출 정도인데 경기는 그러면 저기 물고 나고 그러면 금리 하나인데 이게 최근에 아까 3겹으로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쉽는 거죠. 그래도 올해 2023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그 공격적인 금리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은 25bp가 아직은 77대 3으로 우세한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현재 주가 위치가 또 다시 내려가면 바로 밑에 100포인트 아래는 또 과매도 국면에 있습니다. 그럼 난 배팅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가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주가가 또 다시 밑으로 조정받으면 여기처럼 똑같이 월간 단위로 월말에 배팅을 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했던 대로 결자 해지. 다시 일선 위로 올라갈 때 쏘는 신호매매 하나. 이렇게 해서 여전히 하단은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위에 상단에는 의미사가 두들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도 올 때마다 아직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